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어둠 속을 날아요. 서울의 야경은 물감처럼 번져가고 취준생 시절은 이제 안녕. 창공을 가르며 지성, 교양, 국제적 매너, 능숙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한 항공사 승무원 취업의 모든 것, 항공사 승무원 특집 합격의 날개. 지금 이륙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을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정입니다. 오늘 좀 인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승무원 되왔습니다. 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맞아요. 공채 시즌도 슬슬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정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질 것 같아요. 네, 조급한 마음이 커지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네.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의연해라 입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잡을 수가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준비한 것을 잘 정리해서 차분히 지원서 넣고 의연하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또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다음 플랜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부족한 것에 좀 후회하고 걱정만 한다면 정말 그냥 후회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10월이면요. 인적성 검사도 그렇고 면접 등의 절차들이 시작되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제가 부족했으니까 난 이미 낙방했을 거야. 이렇게 자책하시면서 낙담하시면서 우울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결과를 말씀드린 대로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준비는 준비대로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1차 면접이 진행 중인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10월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여러 항공사 승무원 공채 필승 전략을 이번 주 특집 방송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네, 비행 소년 소녀와 네. 저희는 한 주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다양해지고 있는 저가 항공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 항공사까지 이번 주 잡정보센터 항공사 승무원 공채 특집 합격의 날개로 항공사 승무원으로의 비상하기 위한 플랜을 저희가 지금부터 잘 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여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인기 유통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모시고요. 예. 이 회사는 어떤 인재를 뽑는지 직설 토크에 직설 토크.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원래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프닝 끝나고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그쵸. 브릿지 없이 오늘 바로 급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그 공채 특집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릴 뿐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맛배기로 네.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좀 어떤 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셔서 일주일 동안 주말 동안 갈고 닦았다는 후문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코세아의 조선정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예. 출연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그날은 좀 많이 긴장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두 번째 뵙니까 예. 좀 편한 것 같아요. 편하죠. 네. 이쁘세요, 그죠? 네. 예, 이쁘십니다. 예. 이쁘시고 되게 아름다우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또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네. 기분 좋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방송이신데 뭐 편하시다는 마음을 하셨는데요. 기내 방송 평소에 뭐 많이 하시잖아요. 시작하기 네, 전에 뭐 저희가 이렇게 뭐 호수 같은 것도 꺼내고 마스크 같은 것도 꺼내고 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뭐 그 당시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보이스 레코딩된 거를 주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거 외에 저희가 뭐 이륙 방송이라든지 뭐 예. 벨트 사인이 꺼졌으니까 움직이셔도 된다는 방송이라든지 그런 방송을 주로 승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장분들도 레코딩된 거예요? 기장님들도 실제 방송 연습을 하시고요. 네. 온에어가 아니고 네, 실제 이제 직접 방송을 하시는 워낙 유리하게 하시길래 너도 네. 그 온에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안 시켜주시는 건데 원래 대답을 안 하셔갖고 제가 한번 그 기장의 안내 방송 여기 대본이 있는데 제가 한번 혀를 굴려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on board Korean Airlines Flight 010 bound for Los Angeles. The captain of this flight is Suan Zi, and this is Seung-jae Kim, your flight attendant. Today, flight time will be 10 hours and 20 minutes following takeoff. Thank you.
어떻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야,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아, 예. 저희 선배 예, 처음 예. 영어 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다시는 이제 괜찮은데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근데 요거를 하실 때 그 승무원분들도 그렇고 그 뭐라고 하죠? 이 파일럿 분들도 연습을 보통 많이 하시나요? 보통 할 때? 실제 방송 자격을 취득하는 게 과정이 좀 어렵기도 하고 네. 저희가 비행 후에 데이오프 같은 날을 활용해서 실제 가서 많이 연습을 하고요. 아하. 예, 방송실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MP3로 직접 녹음도 해보고 저희가 직접 들어도 그걸 보고 또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면접 때도 혹시 이런 거 뭐 한번 읽어보라 뭐 이런 질문이 있을까요?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 2차 면접 보는 날에 저희가 아. 영어 방송문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 연습 엄청나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이제 그 대한항공 특집,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비행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특집인데요. 조선정 강사님께서 전 이제 부사무장을 하셨었고 대한항공에 12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도 타보셨고요. 네.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공채 전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서류 전형 이제 통과하시고 나면은 면접이 1차, 2차, 3차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1차 면접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무 면접이라고 하고 또 2차 면접을 임원 면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원 면접 보시는 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방송문 리딩을 하는 테스트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영어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인터뷰 후에 저희가 2차 임원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마지막 3차 면접 최종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은 끝나지만 체력 테스트와 신체 검사 등 남은 또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네, 뭐 대한항공 공채는 이거다라고 딱 이런 특징이 있을까요? 꼭 집어주신다면요. 예. 지금도 보시면은 면접이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 제일 네.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예. 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접 절차를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전형별로 저희가 토론 면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 내용은 비슷하지만 들어가는 인원들이 좀 달라지고 또 평가를 하시는 면접관님들이 좀 달라진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항공 승무원 특집하기 전까지는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자소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준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좀 지원자를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뽑겠다는. 기가 막히게 써도 이미지가 그닥 좋지 않다. 그러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예. 잘 써도. 네, 저희가 뭐 어. 글 쓰시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소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네. 네. 그러니까 하지만 또 너무 중요하지 중요해요. 않다기보다 크게 비중 차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말합시다. 네. 예. 네.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좀 너무 좀 그러니까. 형식은 또 어느 정도 네. 갖춰야지 또. 서류 합격률이 그럼 뭐 어쨌든 이미 좋은 분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합격률이 높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10명 중에 한번 네, 70% 이상 정도는 어허.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하시니까 음. 그 후에 면접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추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면접이 거의 뭐 거의 90% 뭐 부할 이상 이상인 거예요. 뭐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면접 비중이 대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아, 참. 이 준비 잘 하셔. 이게 굉장히 일반 대기업 그 준비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면접을 향해서 낱낱이 자소서는 좀 제쳐두고요. 낱낱이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의 면접 중에 첫 번째 1차 면접인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자,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자는 우선은 8명이 입시를 하고요. 예. 면접관님들이 2분이 입시를 하셔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 면접을 실무 면접 또는 저희가 이미지 면접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특히 이미지 면접이라고 하는 이유가 면접관보다 이제 지원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그 지원자의 이미지, 태도 부분에서 평가가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또 면접을 진행하면서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하나 정도씩 해서 총 본인이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복장이 또 사실은 면접 전형별로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유 복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반팔 블라우스에 스커트 입고 면접 보시면 됩니다. 20분에 7, 8명이니까 네.
질문 2개, 그러니까 두당 한 3분 정도, 그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는 개별 질문을 좀 더해준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1차 면접 지원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3개 이상의 질문은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한 개만 받는 친구도 있습니까? 한 개만 받는 친구들도 있죠. 아, 그럼 좀 네. 이제 그분들은 좀 위험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면접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반드시 합격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네. 관심이 가야지 좀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하죠. 네. 제 집요합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이렇게 그러니까 1차는 좀 이미지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때는 어떤 평가 항목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오다리 심한 오다리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세, 목소리, 말투 같은 거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눈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좀 더 디테일을 네. 살려서 말씀을 해주시죠. 실제 1차 면접을 진행하시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끝에는 코멘트를 좀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지원자가 뭐 너무 심한 오다리라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허스키하다든지 또는 발음이 너무 부정확해서 많이 웅얼거린다든지 하는 네.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또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기본적으로 큰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1차에서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그렇게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는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이미지 좋다. 근데 조선정 강사님처럼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큽니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우선은 면접 보면서 저는 답변에서 반드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면접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말하는 뭐 목소리라든지 태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좀 일하기에 수월한 사람인가를 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답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중요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답변에서 만약에 막힐 경우에는 좀 센스를 발휘하시고 또한 끝까지 답변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이신다면 우선은 답변에서 정답을 뭐 말씀하시지 못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센스란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애교입니까? 애기라기보다는 좀 오감을 발휘하셔서 아하. 이 상황에 맞는 이 상황에 내가 정답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 뭔가 하는- 좀 더 그 기계적인 느낌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렇죠. 그런 걸로 마음을 좀 흔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뭐 정답을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성실하게 답변하는 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인 제가 봐도 좀 뭔가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일단 옷 색깔부터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좀 하나는 선호하는 좀 이미지가 뭉충하고 하나는 있을 것 좀 이렇게 같아요. 하늘 색깔이고. 예. 저도 최근에 여행 가면서 저는 재직하면서 대한항공 비행기 외에는 아시아나 비행기를 제가 타본 적이 없었는데 아시아나 비행기를 탑승하고서는 저희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선생님하고 너무 많이 닮은 승무원들이 많아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우선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그 청자색 유니폼에 어울리는 좀 밝은 톤의 피부색을 가진 지원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좀 동글동글하고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좋아하는 좀 것 같습니다. 귀여운 타입, 그렇죠? 예.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리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 하시네 또 이렇게. 왜냐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갑자기 근데 본인이 귀엽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예, 저는 아. 예전에 옛날 유니폼 입고 면접을 알겠습니다. 봐서 예.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세련되고 좀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또 지원자를 많이 뽑는다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더 어울립니까? 본인은 이제 뭐 저가항공사? 예, 아니 대한항공 이미지 대한항공이 승무원처럼, 맞습니까? 예, 굉장히 네. 부드럽고 화사하셔서 예, 이게 보니까 네. 아니 그 여기처럼 두 분처럼 약간 코리안에어는 이게 하늘색이니까 하늘의 이미지고 아시아는 지금 그 땅 색깔이네요. 네, 갈색 톤, 그죠? 갈색이라기보다는 그 색깔을 저희가 웜 그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웜 그레이, 웜 예. 그레이. 네, 웜 따뜻한 그레이. 그레이. 예. 그레이가 따뜻한 게 어디 있어? 예. 어쨌든 거기 대비되는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예. 그 항공사별로.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승무원 복장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5호선 타고 다니거든요. 네. 5호선 끝이 이제 방화, 김포공항 쪽, 발산 이쪽. 네. 이쪽에 이제 학원들도 있고 하니까 보통 이제 그 발산 쪽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대한항공 면접 보고 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올백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 흰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으면 뭔가 그 쪽이 아닌가. 그 시험 보러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장 중요할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보통 네.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아까 전에도 제가 1차 면접 때 복장이 자유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대한항공 지금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이미지에 잘 맞는 복장을 선택해서 입고 오시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복장 같은 경우에는 목선이 좀 드러나는 복장이 블라우스는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하셔가지고 면접에서는 보다 좀 본인에게 잘 맞는 이미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1차 면접에서는 자세와 보이스, 말투 등 기본적인 이미지를 체크한다는 점은 꼭 그렇습니다.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기본을 예. 체크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되면요, 이제 2차 면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본격적입니다. 네. 예. 저는 항상 2차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차 면접에는 1차 면접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은 2차 면접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시자마자 저희가 1대1로 진행하는 영어 인터뷰와 또 아까 전 말씀드렸던 기내 방송문 테스트가 있습니다. 실제 면접관과 입실해서 1대1로 앉아서 진행하는 면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예. 이 면접에 이제 통과하시고 나시면은 이 면접장에서 나오시고 나시면은 임원 면접장에 2차 면접, 임원 면접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1차 면접 관보다는 좀 인원이 늘어서 2분에서 3분 정도가 이제 면접관이 앉아 계시고요. 지원자는 5명 정도 입실해서 예, 그러다 보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할 수 있고 저는 이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다양한 질문의 유형은 사실 굉장히 비슷하지만 특징적인 것이 간혹 가다가 롤플레잉 상황극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시고 면접을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항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2차 면접 같은 경우에 왔을 때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통 본인의 이야기를 물어본다든가 그렇게 진행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도 뭐 롤플레잉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이 같은 걸 쓴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시면서 보통 승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태도와 이미지를 좀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를 줄쳐서 읽어보시면서 면접관들이 않죠. 질문하실 여유가 없죠, 사실은. 어쨌든 저희가 이 시간 이후로 자소서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5, 6명이 면접관 3분, 그러니까 두 당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4, 5분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테고 롤플레잉 같은 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미천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당락이 좀 갈린다고 할거나 핵심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우선 2차 면접에서 영어 방송문 테스트와 우선 영어 구술 면접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 역량들을 우선은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저는 면접을 보면서 답변도 어느 정도 이 2차 면접부터는 좀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예. 지원자와 면접관과의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없다 보니까 면접을 20분 동안 진행하면서 지원자의 답변 내용들을 좀 많이 유심히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지원자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인성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사실 승무원들에게 성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면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평가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 대답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2차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셨다면. 네, 저는 2차 면접 때 너무 옛날이니까 1차, 2차 어떤 이제 구분을 짓고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선은 이력서에 대한 질문도 분명히 있었고요. 뭐 경험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되게 씩씩하게 네, 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얘기했거든요. 이미지가 좋으시니까 그렇게 뻔한 답변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2차 면접이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떨어지나요? 많이 떨어지나요? 이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대한항공에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면서 보면은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만큼 또 2차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2차에서 대부분이 떨어지고 그렇죠. 좀 알짜배기들만 남는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1차는 면접이었고 2차도 면접이지만 이제 적성, 역량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네.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다면은 뭐 영어 준비 같은 것들도 하고 그 직무에 관련된 걸 좀 많이 준비해야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영어 인터뷰라든지 영어 방송문 준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두 가지가 우선은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충분히 아까 전에
읽으셨던 방송문처럼 방송문 예시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읽어보시고 면접장에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또한 실제 객실 여승무원들의 지원 가능한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몇 점이에요? 저희가 550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험만 보면 되는 현실과는 거구나. 예, 현실과는 네, 좀 그래도 점수가 토익이 높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사실 지금 현재 550점이라는 점수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아니고. 거의 없죠. 네. 보통 한 7, 800 됩니까? 800? 그래, 저는 가장 권해주는 것이 그래도 지원 가능한 점수에서 그래도 한 200점 이상을 유지하는 800 정도 것이 되면은 좀 네. 안정권이다 200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승무원이 또 이미지를 또 많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이나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팁 좀 알려주시죠. 업체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메이크업을 직접 하고 갔었거든요. 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해봤었는데 저는 우선은 승무원을 준비하신다면은 사전에 본인이 스스로 좀 여러 번 해보는 것도 본인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피치빛이라든지 연한 핑크톤의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밝은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되 속눈썹을 붙인다든지 좀 강한 메이크업은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또한 헤어두가 사실 사람의 이미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에게 잘 어울리는 업스타일 헤어라든지 보브컷처럼 깔끔하고 단정한 머리 헤어두를 유지하신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조선정 강사님처럼 또 이미지 좋으신 분들이 또 화장도 잘하시는 분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너무 본인이 정말 제 메이크업의 경험이 전무하다면은 어느 정도 또 도움은 받으셔도 무방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한두 번쯤은 연습을 해보셔야지 본인에게 어울리는 부분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보통 해보셨으면 이제 학원들 좋겠습니다. 다니는데 학원들에서 그런 것들 연습해주고 하죠. 다. 그렇죠. 메이크업 수업들이 실습도 있기 하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화장 같은 거를 이렇게 어디 가서 받으면 돈이 엄청나게 너무 했죠. 비싸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또 승무원 화장법 아니면 아나운서 화장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정 강사님께서는 입사 때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자, 3차 면접인데요. 네. 3차 면접에서는 보통 임원 면접인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저희가 3차 면접 같은 경우는 최종 면접이고요. 저희가 사장단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우선은 최고 경영진, 특히 부사장님이 입시를 하셔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안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은 임원진들과 부사장님 함께해서 세 분이 입시를 하시고요. 뭐 네. 상무님, 전무님 이런 그렇죠. 분들. 예. 그리고 지원자는 5명이 입시를 합니다. 2차 면접과 동일하게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 면접의 특징은 면접관님들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시지만 지원자들은 예, 굉장히 정말 안 부담스러운 면접. 편하겠구나. 예.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경영진들 앞에서 그때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선은 면접 보실 때 편안하게 아직은 제가 그분들이 저희 회사의 임원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동네 그냥 아저씨처럼 생각하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게 삼촌처럼 생각하는 네.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마지막에 5명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시간은 보통 시간은 사실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길어질 때는 또 30분 정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대략적인 5명 시간은 되고요. 그렇죠. 얘기가 길어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항공사든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일단 굉장히 시간 긴게 길어요. 좋겠네요, 그죠?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감만 있다면은 여러 가지 본인의 재능을 또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보통 5명씩 몇 조 정도가 올라갑니까? 5명씩 조를 저희가 몇 조라고는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실 때는 우선은 5명이 들어가지만은 뭐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라는 식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게 네, 3차 면접의 특징이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도 크고 또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볼 거고 그런 면에서 압박 질문이라든지 조금 이 친구의 어떤 역량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그런 강도가 세질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지원자들은 압박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꼬리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압박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좀 충분히 본인의 얘기를 많이 끌어내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선정 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즐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꼭 떼야 돼라는 이런 부담감보다는 저는 그냥 들어가서 미쳤다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절박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절박했죠. 했습니까? 절박했지만 근데 저는 이거 안 되면 언젠간 될 거야 이 생각이 있었습니까? 좀 그런 자신감도 사실 자신감이 그렇죠. 자신감이 필요한 것 아,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근데 이렇게 또 면접을 하다 보면 아 지금 분위기가 내 쪽으로 흘러오고 있구나, 뭔가 내가 합격할 것 같다 이런 그런 느낌이 그렇죠. 오나요?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오나요? 분명히. 네. 네. 이건 된 것 같다. 예. 네, 저는 확실히 맞나요? 느꼈었는데 아 확실히 느꼈나요? 네, 면접 그 순간을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자세히 좀. 예. 저는 면접 당일에 우선은 옆에 있는 지원자가 너무 끼가 많고 너무 쇼맨십이 많은 친구여서 네, 사실 면접관님들께서 초반에 그 친구에게 시선이 많이 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의 역량을 최대한의 끝을 끝번에서 예, 면접 그 역량이 뭡니까? 네, 어떤- 최종 네. 면접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최종 면접이 아련히 기억이 나죠. 한번 해봐요. 좀 정말 이거는 나의 진짜 원 포인트였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방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우선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우선은 불타는 눈으로 면접관님 한 분 한 분과 다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했고 예. 우선 좀 시원시원하게 좀 당차게 얘기하는 게 우선은 신입사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 친구는 끼를 보였다고 했는데 네. 조 강사님은 어떤 개그를 보이셨습니까? 아유, 좀 그러진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면접을 말이 달라요, 봤고요. 이게. 아니요, 저 진지하게 면접을 그랬습니까? 봤고요. 하지만 최대한 되게 열심히 그래도 밝게 그 친구의 쇼와 어떤 끼를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라도 조금 솔직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답변에서 거짓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되짚어서 보니까 좀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제 너무 생각에는 꾸몄다. 예, 꾸며진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 같다. 어쨌든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면접에 대해서 쭉 짚어왔는데요. 스피디하게 저희가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들, 네. 승무원에 대한 궁금증들을 저희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돌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쿨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역시 승무원은 외모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승무원에게 저는 외모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예쁘고 멋진 승무원이라기보다는 사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다면은 물 한 잔을 시켜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가진 지원자이길 바랍니다. 호감이 가는 외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팁. 제가 너무 누누이 포괄적으로 자꾸 센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우선은 저는 주변을 좀 잘 둘러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사람이 필요한 부분과 또 사람과 또 눈을 마주친다든지 이야기하면서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호감 가는 이미지를 더 좀 만들 수 있을 것 따뜻한 이미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뻐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예뻐도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그런 팁이셨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입니다. 50대가 며느리 삼고 싶은 외모면 합격한다. 뭐야 이건? 네. 되게 질문이 재밌습니다. 50대가 네. 며느리 되고 싶은 외모는 뭐야? 저는 그렇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또한 20대에 참 맏며느리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청담동 며느리상 뭐 이런 거. 그죠? 네, 아니 그냥 맏며느리. 그랬습니까? 청담동 예. 아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며느리 삼고 싶은 상이라면 굉장히 좀 푸근, 남자는 이제 푸근한 거, 여자 네. 같은 경우는 단아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단아함이 또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항공사마다 여성분들의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참한 며느리상이다, 아니면 똘똘한 딸내미상이다. 둘 중에 하나 한다면? 우선은 참한 며느리상을 가장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요. 예. 하지만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니까 저는 좀 똘똘하고 야무진 면도 반드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갖춰야 되겠네요. 네. 다 가져야 돼요. 네, 다 멀티플레이. 다 가져야 된다. 자, 그다음 질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그것도 뭐, 슬픕니다,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는. 네. 그죠? 예.
어떻습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저는 노력을 어느 정도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말 안 되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덜어 있긴 하거든요. 외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모라든지 말씨라든지 전체적으로 너무 우울해 보이는 인상이라든지 그것이 극복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준비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보통- 번, 두 번이라도 보통 그 조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딱 봤는데 많이 예쁘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마음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그렇죠. 상대방 왔을 때. 네, 좀 솔직하게 생각보다 얘기해서 슬프게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대부분은요, 또 사실은 뭐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네. 상담을 받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가능성을 좀 느끼고 온다는 거죠? 그 예,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1차 합격하고 떨어졌다면 재수, 삼수 해볼 가치가 있다. 이게 저희 아나운서 쪽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갖고 맞아요. 거기도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지셨다면은 1차 면접 보시고 떨어지셨다. 1차 면접 합격하고 네, 떨어지시는 경우. 합격하고 떨어졌다. 합격하고 떨어지셨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면접은 이제 저희가 면접 전형 자체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운과 또 컨디션도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만 믿지 마시고 떨어지셨을 때 본인의 이유에 대해서 좀. 요 질문은 요거 말고 제가 다시 3차 네. 최종 가서 떨어졌다. 요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였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하는 게 나을까 안 나을까요? 3차 면접에서 저는 사실 5번 떨어지고도 붙은 지원자를 봤기 때문에 예.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면접에서는 3번 떨어지시고요. 그리고 거기 안 다른 된 회사, 거죠? 예, 3번 떨어지시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합격을 하셨죠. 3번 떨어지고 나서도. 네 번째. 예. 야, 그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탈락을 많이 안 하셨지만 최근에는 많이 탈락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최종 면접에서 붙으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예, 여러 그렇군요. 번 준비하고 붙기도 합니다. 블랙리스트 같은 거 없나 봅니다. 3번 떨어져도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소위 말하는 에이스 분들 겁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체력 테스트는 면접 전에 준비해놔야 한다. 당연하겠죠. 네. 그렇죠. 우선 기본 체력 있으시면 괜찮겠지만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기본 체력들을 좀 보강을 해두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운동을 듭니다. 잘했어요 원래 강사님은? 저는 별명이 에너자이저여서 아. 뭐 에너지는 그런 누구보다 느낌은 넘치죠. 나요. 네. 예. 말하시는 에너지는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네. 또 체력이 약할 수 있잖아요. 아니, 체력 또한 뭐 좋았습니까? 말하는 거 못지않게 수영도 강합니다. 잘하시고. 네, 수영도 잘하고요. 아, 저는요. 예. 그럼 체력 테스트는 어떻게 하면 뭐 합격이 되는 건가요? 제 말을 굉장히 빨리 끊으시려고 네. 해서 예. 기분이 나쁘네. 또 어떻게 어떻게 체력 보나요? 준비하셨어요? 네. 예. 네, 체력 테스트는 이제 4가지 항목인데 네. 심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악력 이렇게 평가를 악력이요? 합니다. 예, 악력. 그래서 실제 손에 좀 힘이 있어야지 아. 예, 저희가 음료수 승진- 쥐고 해야 되니까 물건을 뭐 짚고 뭐 그렇죠. 네. 저희가 가방 비행기 들고. 안에 있는 캐리어 박스 같은 것들이 어. 굉장히 예, 철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손의 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억나요. 그 캐리어를 큰 건데 번쩍 드는 거야 여자분이. 그렇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도 좋아야 되나 보요 네. 그러니까요. 수영을 제일 겁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을 겁내는 분도 많고 솔직히 수영을 할 일이 불시착을 하거나 바다에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네. 수영을 실제로 다 잘합니까? 이제 이 전형의 목적 자체가 비상 착수 시에 얼마나 빨리 항공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승무원들 중에도 숨 참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영 테스트를 현직 승무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숨 참고라도 가는 예, 게을리하지 승무원도 마시고 많이 수영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대한항공 승무원 꿈꾸는 취업 준비생들 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대한항공 면접이 진행 중인데 지금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면접 끝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이미지와 실력을 잘 다지셔가지고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항공 합격 전략 코세아의 조선정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